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보기 정인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인은 사주에 있을 때 이로운 것이지 정인운은 기란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정인운은 영창가는 운이다, 조사받는 운이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운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정인운이라는 것은 사주에 있을 때는 정인이 일관한 생에서 뭐 열심히 학습하고 이렇게 이로운 것이지만 정인이 운에서 오면 길하지 않다.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정관을 얻기 위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 준비 학습을 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인이 운에서 오면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 재학습을 요구하는 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인운은 되게 과거 지나온 그런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지적받는 운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거나 부족한 실력을 재학습으로 보충해서 적응력을 높여야 하는 운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재테크를 위한 정인이 재테크를 하는 그런 지식이나 아이디어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인운이 오면 이제 사주에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만약에 상관이 왕하면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상관의 그런 개혁적인 성향, 뭐 항명하는, 대드는 성향, 편법이나 불법하려는 그런 성향을 교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방황하거나 불법적인 성향을 교화를 하니까, 교화를 하면 결국은 이제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다시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운에서 와서 왕한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하면 정관을 구했으니까 자기가 재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을 제해서 정인이 정관을 구하면 재교육을 통한 성과가 나타나고, 정관이 없거나 정관을 구하지 못하면 별로 성과가 없다.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그 다음에 결과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 흐지부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가 일간이 신약하고 정인이 상관을 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상관이 왕한 상태니까 견관을 하게 되겠죠. 견관을 하면 이제 과거의 과실이 드러나서 들통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견관을 하면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재활을 해야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과실이 들통이 났으니까 면허 정지를 당하고, 면허 정지 당하면 이제 재교육을 또 받아야 하죠. 또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격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이제 남편에게서 외출 금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는 강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통변하기는 힘든데 이제 표현의 자유가 금지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경관을 하면 자기 과실이 드러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운이 왔는데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 정제가 정인운을 상극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인운이 사주의 재성과 이렇게 만나면 돈이 더 좋다, 내가 지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그런 경제적인 것, 금융이나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나 뭐 사업적인 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업 컨설팅 등을 받아서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이제 진로가 이권에 개입하는 쪽으로 진로가 수정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돈이 좋다. 네, 이렇게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진로가 수정이 됩니다. 또 정인이 왕하다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해서 아이디어로 재테크를 해서 부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니까 아버지 돈을 얻어서, 우리는 부친 돈 뜯어내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버지한테 돈을 얻어서 또는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테크로 부업을 하는 것이죠. 또는 뭐 부인의 돈, 부인의 유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증권을 주식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정제가 있으면 재극인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정인이 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테크를 성공하려면 정인이 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운이 왔을 때 정관이 사주에 있으면 관인상생이 되죠. 이럴 때도 반드시 일간이 신왕하고 관인상생이 되어야 새로운 임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또한 진급하거나 어떤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연구 과제를 부여받았으니까 이러한 임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간은 정인운이니까 역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공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인이 운에서 와서 정관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되면 이런 임무나 과제를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운에 사주에 식신이 있어서 정인과 식신이 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재능, 자기 특기 이런 것들을 특허화 아니면 지적재산권화, 브랜드화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등록을 통해서 자기 것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독점화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허화, 브랜드화, 지적재산권화 이렇게 해서 나의 재능을 보호하는 것인데 대개 이럴 때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논문을. 또는 정인운의 식신과 정인이 합의되면 이제 작가 뭐 글을 쓰고 싶다는 또는 예체능 쪽으로 적성을 이렇게 젊을 때는 적성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공부해야 하고 적성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니까 힘겹죠. 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정인운의 식신이 합을 하면 이제 오락, 예체능, 취미, 여가 이런 것을 즐기는 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걸 다 훑어보고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정인운이 오면 계속 이제 부족한 점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밤낮으로 주경야독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인운이 오면 상관이 왕하면 이제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정인이 오행으로 양이면 이제 상생이 잘 되니까 괜찮지만 정인이 음인 경우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게 되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인운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왕하게 오면 취미에 열중하고 이렇게 예체능이나 뭐 문화 이런 활동, 취미 활동에 열중을 해서 벌이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이제 한량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인이 오면은 살펴봐야 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